이건 광인과 광신도의 싸움이다. 압도적인 겁을 주는 많이 통해요. 근데 광신도한테는 안 통해요. 우리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침략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지 못한다면 저를 보내면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게요. 24hours, 24시간 안에 합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전본부 대담한 세계지도 강래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거듭 평행선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최근까지의 흐름을 해석해보고 전망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휴전은 살아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된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도 한 줄 정리 좋아하는데요. 이건 광인과 광신도의 싸움이다. 광인과 광신도의 싸움이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광인 전략을 특유에 쓰거든요. 압도적인 겁을 주는 많이 통해요. 관세 전쟁 때 통했잖아요. 근데 광신도한테는 안 통해요. 광신도는 얻어맞아서 죽으면 순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네. 왜냐면 얻어맞으면 말 들어요. 미친 개는. 근데 여기 신앙이 개입되면 이거는 사실 광인 전략이 통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생각보다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고 예,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양측이 충돌하니까 지금 지지부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광인과 광신도의 싸움이다라고 박사님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교수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란 쪽 빙의해서 얘기할게요. 전쟁은 우리가 끝낸다. 전쟁은 우리가 끝난다. 네, 끝낸다. 끝낸다. 네. 예, 네가 끝내는 게 아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란 쪽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네. 누가 견디나 보자. 우리가 더 잘 견딘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힘들긴 힘들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말 하나도 안 들어주죠. 네. 지금 보면 그 평화협상, 종전협상에 왔다 갔다 한 거 보면은 미국도 한 발도 물러선 거 없고 이란도 한 발도 물러선 거 없어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종이 협상 네.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양측이 이거부터 하자가 좀 정반대인 것 같은 네. 네, 느낌이거든요. 이란은 어느 정도 버틸 것이고 미국이 오히려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고 논평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광인과 광신도 전략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광인 미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게 전략이에요. 셈법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란은 왜 광신도냐? 여기는 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법과 명분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박 선생님 말씀에 가깝죠. 그러니까 명분을 잃는 사람은 다 잃는 거거든요. 셈법은 계산이니까 계산이 맞으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셈법과 명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서는 광인 전략은 계산하거든요. 저 압도적인 위협에 계산해서 주고받을 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을 하는데 이란은 여기서 명분을 찾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면 통했겠죠. 네. 일반적인 국가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저렇게 얻어맞는데 왜 안 끝내지? 이란이 왜 손을 안 들지? 손을 드는 순간 이란은 모든 걸 잃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지 않는 한, 명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란은 도장을 찍기가 어렵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분은 이란한테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 핵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명분을 주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상대를 계속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윽박지른 상태에서는 우리는 네 말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고 그래놓고 좀 무기를 물리거나 해야지 계속 안 들어? 그럼 나 때릴 거야. 계속 이 말 반복이잖아요. 네. 이란이 그거를 받을 리가 없죠. 절대 안 받죠. 근데 이란이 지금 버티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75일 정도 됐으니까 전쟁이 네. 일어난 지 이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녹록치 것 같거든요. 않지만 이란은 부잣집 애들하고 가난한 집에 싸우면 굶기면 가난한 집에 대해서 잘 견뎌요. 네.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미국은 못 견딥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미국 학자들도 하는 얘기인데요. 왜 미국의 제재가 왜 실패하느냐, 경제 제재가 다 실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는 굶어 받고 힘들기 때문에 그 제재를 해도 견딜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제재를 미국이 하면 미국은 못 견딜 거라고 미국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란이 견뎌요. 이란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갈수록 지금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 관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미국이 공격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과연 그걸 생각할까? 예, 혼에 몰리면 또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또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란은 해봐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마음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지금 솔직히 펄쩍 뛰겠죠. 아니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좀 무서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겁내는 모습도 보여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래도 좀 자기가 뭔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꼼짝도 안 하니까요. 진짜 꼼짝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딜레마가 거기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일단 궁금하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데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박사님. 별로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왜냐? 이 전쟁의 설계가 왜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처음에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를 폭사시켰거든요. 무려 50여 명을. 아니 핵 협상하는데 지도부를 왜 죽여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지도부를 제거하면 민주화되고 민주화되면은 친미 비핵 정권이 들어 이렇게 단순 세법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해도 어떻게 79년부터 시작된 신정체제가 한 번의 공격으로 깨지겠습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로드리게스처럼 안에 내부에 일종의 이반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전쟁을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바꾼다 그러면 이라크 전쟁처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상군을 데리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도부를 제거하고 네. 반대 세력들을 봉기하고 접수시키게 하고 나와도 이라크 엉망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상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가 있는 31원 정도, 11원 정도 정도, 82공수단 정도는 제한적인 지상전도 못 해요. 그 병력 갖고는. 네. 쿠웨이트 경기도 면적의 1배 반밖에 안 되거든요. 후세인 91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이거 회복할 때 무려 6개월을 준비했고 병력은 연합군 95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급파된 상륙 병력 정도면 만 명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지상군이 안 들어가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항복을 하겠습니까? 알고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다시 공격을 한다 해도 벌써 보도에 나왔잖아요. 미국 정밀무기 재고 다 떨어졌다. 토마호크 4분의 1 다 썼어.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은 3분의 1을 썼어. 네. 사드는 5분의 4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증파되어 있던 지금 항모전단 3개가 증파되어 있는데 지금 포드 전단은 떠났어요. 떠났나요? 예, 4월 말에 떠났어요. 왜냐? 원래 6개월 작전인데 네. 무려 311일 작전했어요. 피로도가 누적돼 있죠. 지금 있는 선단도 함대도 함정마다 다 지금 피로도가 누적돼 있거든요. 지상군은 없어요. 함정이 피로도는 누적돼 있어요.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은 3분의 2예요. 유가 폭등으로 트럼프 책임 75%가 인정을 해요. 동맹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어떻게 대규모 전쟁을 합니까? 해도 상징적인 몇 번의 공격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좀 더 깊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했던 게 이란 정권의 붕괴, 내부 봉기거든요. 근데 내부 정권 붕괴가 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권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본에 독재자가 있어요. 막 일본 국민들을 괴롭혀요. 학살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도자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세우고 나왔어요. 네. 일본 사람 좋아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60년 이 4.19부터 민주화 이 긴 5.1 광주 민주화 운동 87년 시민혁명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도 우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미중위의 사태를 겪었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런데 지도부 제거한다고 되겠어요? 더 큰 트럼프 대통령 오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밀면 내부가 붕괴될 거다. 그럼 그건 최악이에요. 지금 지도부가 있으니까 그나마 호르무즈 해협 갖고 대화가 되는 거지. 지도부가 지금 혼란 상태로 빠져보세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완전히 혼란으로 빠져버린다니. 그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지상군은 없어. 그다음에 압박해서 정권 붕괴시킨다 안 돼. 붕괴된다 한들 그건 지옥이 될 거예요. 만일에 지금 이란의 신정치제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민주적인 선거로 민주주의가 된다. 그건 낭만적인 소설이죠. 네. 내전으로 갈 거거든요. 혼돈이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진짜로 카드가 없는 상황. 없어요, 사실.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빨리 끝내고 어차피 이란은 아무리 자기들 핵무기 가진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의지는 있어도. 지금 핵물질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얻어맞는데 이 다음에 핵물질 만들어야죠. 핵실험해야죠. 핵탄두 만들어야죠. ICBM 만들어야죠. 이게 5년, 10년 더 걸리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래도 60%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440kg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거잖아요. 착신계예요. 우라늄 농축은 90%까지 해야만 히로시마에 떴던 핵물질이 되는 거고 핵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폭 장치가 필요합니다. 핵물질을 가져다가 불에 집어넣어도 아궁이에 집어넣어도 터지질 않아요. 90%까지 올리는 기술은 육지에서는 빨리 된다고. 그건 기술은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한 3, 4주면 됩니다. 네. 근데 90%가 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약이 있어요. 쓸 수 있나요? 이거를 탄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화약도 제대로 된 화약이 없는 게 지금 이란 상태거든요. 네.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뭐냐. 미국은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도 핵탄두가 있어요. 100여 개쯤 있습니다. 두 핵보유국이 겨우 핵물질 60% 순도 가진 이란을 들게 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사람들은 외면하죠. 이란은 나쁘니까 얻어맞아야 된다. 이란은 엄밀히 말하면 농축 권한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선을 넘으면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면 이제 막 그러죠. 뭐 혁명수비대 대변이다, 뭐 박현도 조한부 뭐 이렇게 밥니다, 뭐. 미리 아니, 달릴 댓글을. 저는 차기 이란 지도자랍니다. 잘 좀 봐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이란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핵탄두가 있습니다. 실제 쓸 수 있어요. 100여 개 정도 최소 있습니다. 네. 투발수단도 다 있어요. 미국은 세계 러시아와 함께 양대 핵 보유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러시아보다 2배, 3배가 돼요. 이 나라들이 60% 순도, 그것도 이란이 처음부터 60%가 아니고 트럼프가 합의를 깨니까 그때부터 60% 올린 거거든요. 440kg.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순도 90% 64kg이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순도 60% 지금 440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거죠. 합의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란은 여기서 더 농축도 못하고 하면 더 얻어맞을 거고 여기서 기폭장치 핵실험 그건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완전히 근원을 없애고 싶고 지들은 핵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근원을 없애고 싶고 이게 국제정치의 냉혹함이고 네. 그다음에 국제에 이걸 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도 이스라엘, 미국은 착하고 이란은 나쁜 놈들이고 핵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냉혹한 국제 질서로 보고 국제 정치로 봐야 되는 거지. 이란이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이스라엘 핵은 왜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핵무기 포기해야죠. 이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현실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현실을 거예요. 말씀을 현실을. 하신 겁니다. 저도 예. 두 분이 그런 댓글 받으시면 속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는 저 이란의 차기 지도자까지 꿈을 안 꿉니다. 소박하신 걸로. 네. 어쨌든 그 이란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셈법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신 거고 이란 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 질서가 제가 왜 그렇다. 이란 편을 듭니까? 네, 대한민국 라는 사람인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 네. 것이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네, 지도자를 노리지 않고 계신 박현도 노리지 않고 교수님. 있습니다. 네. 절대. 그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어쨌든 이란도 그
그 핵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이다라고 박사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반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는 했거든요. 이거 이란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2015년에 사실 일부는 반출이 됐던 그렇죠. 아니 거잖아요. 전체요. 전체가 전체 다 갔습니다. 반출됐었나요? 네. 근데 20% 농축분이거든요. 그 러시아로 갔고요. 근데 이란이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안 내준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노했습니다. 미국이 푸틴이 우리가 갖고 가겠다니까 트럼프가 그걸 노했습니다. 안 하겠다. 자기네들 갖고 가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네,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네. 러시아가 아니라. 네. 근데 이란은 절대 그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절대 안 가고 지난번에 마지막 나온 협상안 중에서 이란의 안 중에 반은 우리가 가지고 희석을 하겠고 반은 상국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협정을 깨거나 또 조약을 또 깰 수 있잖아요. 미국은 항상 잘 깨니까 깨면은 그걸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 이란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자초한 게 꽤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JCPOA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거를 2018년 5월 8일 날 미국 혼자 스스로 나갔잖아요. 저는 그 말이 푸틴 대통령의 그 말이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미국이 2018년 5월 8일 날 나갔는데 유럽 국가가 하는 말이 미국은 나갔지만 이란 니네들은 계속 지켜야 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뭘 지키란 말이냐. 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서니 미국을 끌어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20% 올리고 30원 이렇게 계속 올렸던 게 이게 60%까지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까지 온데 원인은 사실 미국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약속을 깨왔던 것이고 예, 서방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이란이 미국과 지금 마지막 얘기도 그랬거든요. 협상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그 간접 협상 외에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란이 미국을 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네. 그다음에 좋은 말로 하지 않는다.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 얕보고 좋은 뜻을 생각 안 하고 잠깐만 얕보고 누른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란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뻣뻣한가 하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지난 40년 동안 이란이 미국과 대화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왔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현재까지도. 예,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치의 이제 뭐 서로 양보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푸틴이 지금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그분이 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서 그래요. 네, 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조한범 목사님이 나온 학교를 나오셨어요. 이러다가 또 러시아로 어디 가신다고 얘기 나오시나? 농담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 합의 때 이란의 핵물질을 대부분 러시아로 이전을 했어요. 네. 지금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이란 거예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이란 문제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란이 뭐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따지고 보면 이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다음에 나가사키 이 지구상에 인간에게 사용된 폭탄은 딱 두 발입니다.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 이 리틀보이는 뭐냐면은 고농축 우라늄탄이에요. 고농축 우라늄. 예, 왜 고농축이라고 그러느냐? 자연계에 우라늄은 아주 희소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광석을 캐도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0.1에서 0.5%만 우라늄이에요. 희소하죠? 너무 더 나가요. 이 0.1에서 0.5% 중에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235는 또 0.7%밖에 안 돼요. 99.3%는 우라늄 238입니다. 그리고 이거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내야 원자력 발전소를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이란은 235를 때리면 분열하거든요. 분열할 때 열과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물 끓여서 발전하면 발전소고 이게 너무 빨리 분열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5%까지만 농축을 하면 바로 평화적인 그 목적이 되는 거고 90%까지 순도를 농축하면 폭탄이 됩니다. 그게 이제 히로시마의
64kg에 떨어졌거든요. 그 즉사가 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농축을 한다 그러면 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농축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탁기 탈수할 때 고, 중, 저 돼 있죠. 네. 저가 쉽게 말하면 평화적인 거고 고로 돌리면 9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2002년에 농축을 한다는 게 이란의 반체제 단체가 공개를 했어요. 네. 그 전 세계가 긴장했죠.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의 패자, 중동의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합의가 된 게 2015년에 무려 13년 동안 줄다리기 하다가 2013년에 JCPOA 이란 핵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면 이거 저거 찻대고 포대고 막 넣어놨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 너네 핵무기 만들 거야. 이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속셈은 핵무기 만들 거지만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67%까지만 해라. 왜냐? 3% 미만은 분열을 안 해요. 그러니까 3% 넘어야 돼요. 근데 5%를 넘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3.67%도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줄인 겁니다. 3.67%로.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농축했던 농축우라늄 무려 10톤이었습니다. 5% 정도가 10톤, 그 다음에 20%까지 농축했던 것도 한 수백 킬로그램 있었거든요. 이걸 희석하거나 대부분 다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는 줄이고,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3.67%고, 네. 그 다음에 있던 거는 러시아로 보냈고, 그 다음에 향후 한 15년 정도는 제약이 있는. 그러니까 15년 착하게 살면 제약을 풀어준다는 거였어요. 이게 트럼프가 싫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야 세탁기의 세탁 기능, 그 탈수 기능을 아예 다 없애. 3.60% 나 싫어. 무슨 15년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이스라엘과 트럼프 입장이었어요. 네.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그 핵합의를 깼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좀 기다렸죠. 야 돌아와 컴백.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농축을 시작해서 60%까지 작년에 온 거예요. 네. 그게 440kg입니다. 네. 그러니까 440% 60%까지서 90% 가는 데까지 몇 주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이 핵무기가 지금 내일 모레 핵무기 가진다라고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핵무기가 아니고 핵물질을 가지는데 임박했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란이 곧 핵무기 가져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핵물질이 있어도 기폭장치 있어야 되고 넣어서 핵실험을 해야 되고 북한은 2006년부터 17년까지 무려 6번의 핵실험을 했어요. 이란 핵실험 안 했거든요. 네. 핵물질도 없어요. 현재 기폭장치도 없는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60%까지 오니까 지난해 전쟁을 안 돼? 때려 부셔야 돼? 하고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했잖아요. 미국도 마지막에 공격했죠. 네. 그러더니 끝났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전쟁을 또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3.67%고 뭐고 필요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축을 하면 다 부셔야 되거나 내놔야 되는 거고 핵시설도 다 없애야 돼. 이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초기의 목표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란을 두들겨 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다음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오바마 때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합의 방안이 3.67%가 아니라 0%로 앞으로 20년 동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미국으로 내놔라. 요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목표는 좀 바꿨죠. 이란의 농축 권한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긴 줄게. 근데 0%로 20년 동안은 하지 마.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놔. 요 안을 던진 거고. 이란은 야 0%로 20년 동안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안 돼.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요걸 안을 제시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은 러시아로 보낼 거야. 일부는 내가 가질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너 또 맘바뀌면 내가 러시아로 보내는 우라늄은 다시 가져올 거야. 요 안을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얘가 좀 길었는데 왜냐 이걸 정리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왜냐 이란의 농축 권한 자체는 주는 쪽으로 트럼프도 바꿨으니까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일방적인 0%로 20년 안 하고 미국으로 완전히 내보내
그거는 내가 항복하는 거와 같은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아라그치가 푸틴한테 가서 형 내가 좀 주는 거 내가 받을래? 그래 갖고 와 내가 받아줄게. 미국이 아닌 러시아로. 네. 그다음에 0%는 그건 받은 것 같아요. 중단하는데 20년은 너무 길어. 이거 좀 줄일 거야. 여기까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접점이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양쪽의 욕심만 조금 버린다 그러면 저는 초기 합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 협상을 먼저 하자는 미국 측과 사실은 다른 걸 먼저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란 측이 저는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초기에는 생각을. 이란은 종전을 하자. 네, 종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좀 풀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란이 종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네. 했어요. 미국의 동결하는 거 풀어주는 거 보고 그다음에 해협 봉쇄하는 거 풀어주는 거 풀어주고. 보고 한꺼번에 풀지 않고 점차적으로 맞춰서 풀겠고 네. 그래서 종전이 되면 그때부터 핵 협상을 하자. 네. 예. 그러니까 선우가 좀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을 나중에 하고 싶고 미국은 핵 협상을 한 다음에 끝내고 싶은 건데 네. 이란은 이란 작전이 맞죠. 이란으로서는 왜냐하면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줄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간선거 다가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안 받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핵 협상을 할 때쯤이면 어쩌면 중간선거에서 패색이 짙어가지고 네, 이란이 더 좋은 조건을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란은 최대한 지금 핵 협상을 뒤로 밀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이 우리 편이다. 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안이 접점을 찾아간 이 안이 언젠가는 좀 이란 편에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교수님은. 아니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풀 수 있을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오바마보다 더 나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15년에 3.67%예요. 네. 그냥 15년에 제로해도 괜찮아요. 15년 제로하고 15년 3.67하고 당연히 15년 제로가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더 나은 거고 네. 10년도 괜찮고요. 그건 좀 낮춰야 되지 20년 이란이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초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점점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이란이 먼저 협상장에서 핵 협상 이거 우리가 조금 받을 용의가 있으니까 나와라고 하던지 미국이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나와라고 하던지 어쨌든 핵 협상장에 먼저 나와야지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저를 보내면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게요. 24hours, 24시간 안에 합의할 수 있어요. 제가 가면 교수님을 네, 똑같이 트럼프처럼 24hours, 24hours. 왜냐? 이란이 왜 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신도 전략과 광인 전략의 충돌이라고. 트럼프는 셈법이고 이란은 명분이란 말이에요. 네. 왜 우라늄 농축에 목숨을 거느냐? 이제 이란도 알아요. 자기들 핵무기 못 가진다는 거.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나라가 거덜났는데 앞으로 기폭장치 개발하고 더 고농축 원래 핵은 못 숨깁니다.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정말로 과학적 관심으로 0.001g 정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도 들켰어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뭐 이란이 숨어서 농축하고 뭐 핵무기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핵 오래 봤지만 네. 이란도 알아요. 이제 핵무기 우리 만들기 어렵다는 거. 그렇다면 이란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핵무기 안 만들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가 거덜나도록 얻어맞았으니 그래도 내가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란의 지도부라면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죽은 하메네이도 핵 개발에는 반대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지금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바마보다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67%인데 0%면 난 거죠. 그럼요, 훨씬 낫죠. 5년에도 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1% 해줄게, 2% 해줄게, 3% 해줄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바마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지금 때를 쓴다면 또 댓글도 욕 먹겠네. 왜 고집을 부리느냐? 지금 호언장담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네. 미국 측 피해가 현재까지 오늘 우리 녹화하는 날까지 43조 전비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미군이 얼마 죽었는지가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죽은 숫자가 아마 10여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조종사 구할 때도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총계를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드러나면 아마 결국 말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피해를. 그러면은 이 왜 전쟁을 했어? 겨우 오바마보다 조금 날려고 했어? 이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확실히 했어라는 자신감은 버렸지만 많이 잘했지. 이 셈법과 명분을 찾는 이게 충돌하니까 제가 중재하면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 예. 이란 측 협상 한번. 왜 저를 트럼프 시켜요? 자, 차기 네, 대통령이니까. 24hours 안에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제 만약에 협상장에 나오는 걸 가정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안을 하시고 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이미 0%는 이란도 받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받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네. 다만 기간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때도 이거죠. 2015년 때도 원심 분리기 축소했잖아. 그럼 좀 제거해. 그다음에 60% 내놔. 우리한테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돈 안 되는 건 가져가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는 농축 60% 440kg 돈 안 돼요. 그거 가져가봐서 쓸 데도 없거든요. 러시아 줘도 되는 거예요. 이란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 러시아 보낼 수 있잖아요. 0%잖아요. 그럼 기간만 오바마보다 긴 15년, 20년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간 조금 줄인다라는 주장이죠. 그 트럼프는 15년보다 길어야 되는 거죠. 일단 무조건 기간 숫자에 좀- 매몰되어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란은 그렇게는 못해요. 5년 얘기했잖아요. 5년. 5년만 해도 사실 많이 네. 0%니까. 그렇죠. 5년 동안 0%니까. 네. 5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피해 배상을 좀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나올 수 있죠. 어.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그럼 만약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근데 돈으로는 못 줄 거예요. 피해 보상한다는 얘기는 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결해주겠죠. 동결 자산을 풀어주겠죠. 동결 자산, 그게 지금 뭐, 묶여 있는 자산을 제-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란 나올 이 수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트럼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보상에 대해서. 네. 자, 이란은 일단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만 풀어줘도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외 동결 자금이 있거든요. 1,000억에서 한 2,000억 달러 되는데 네. 이거 풀어주면 숨통이 트여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 등치는 거잖아요. 자, 대한민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호르무즈 관심 있지? 우리가 이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야 국제 기금을 좀 만들자. 이란도 호르무즈에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자 자금들 출자해. 그리고 이 기금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기금을. 그럼 이 기금은 이란을 주는 게 아니고 장기 저리 융자 정도로 될 거예요. 펀드를. 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란의 재건에 지원해주고 그러면 돈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란에 들어가서 전후 복구 사업을 따거든요.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야 우리 배상금 내놔. 내겠어요? 미국이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이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핵 협상장으로 나올 수 그럼요. 있다. 이건 보상은 됩니다. 무슨 뭐 호르무즈에 톨게이트 만들어 돈 받겠다. 지들도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다만 어떤 경우에 돈을 받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안전하게 호송해 줄 테니까 돈 좀 낼래? 그럴 때는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통행료. 그러나 그렇죠. 근데 네. 무차별적으로 다 받는다. 그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미국도 유엔도 국제사회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재 해제, 동결자금 해제, 그다음에 국제 펀드. 그리고 이 펀드는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업해서 돈 버는데 뭐 싫어할 나라들 어디 네. 있겠어요. 오히려 더 내려고 할 거요. 아마 너도 나도. 이란에 들어가서 그럼요. 사업을 어쨌든 어차피 펼칠 수 있는 장기 저리 거니까.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네. 국제사회가. 장기 저리를 줄 거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게 오바마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바마가 이란에 풀어준 돈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준 게 560억 달러가 넘어요. 예, 그 석유 제재 풀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오바마보다 낫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난이 나옵니다. 네. 오바마 돈 풀어줄 때 그렇게 화를 냈는데 너가 더 많이 풀어주고 있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일단 핵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장으로 나오는 거는 두 분 다 그 전쟁 뭐
피해 배상금이라고 하면은 패자가 이라는 종전 주는 협정에 거니까. 나오면 나올 거예요. 네. 동결 자금 풀어주고 제재 풀어줘서 좀 숨통 트이게 하는 걸로 핵협상장에 나오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안들이 지금 나왔고요. 네. 양쪽이 조금만 허들을 낮추면 그게 협상인데 지금 양쪽이 오로와 나스팅 입장이거든요. 다 내 것만. 그거는 근데 이제 실제로 협상장에 들어가서 실무자들한테 맡기면 안은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탑다운이에요. 김정은하고 만나 내가 해결할게. 그 복잡한 핵 문제가 김정은하고 한 번 만나서 해결됩니까? 네. 하루에 깨졌잖아요. 지금도 보면 실무자들이 해야 될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나서 쓰레기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기적인 바텀업으로 가면 합의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얼마 전에 전략핵 잠수함을 슬쩍 그 지브롤터 해안에 있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것도 코미디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말로 하잖아요. 네. 이란도 말로 하고 미국도 말로 하고. 근데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여준 거. 그거는 못 써요. 그 미국이 핵무기 씁니까? 그 전략 핵 잠수함 원래 냉전기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3명이다. 하나는 소련 서기장, 미국 대통령, 핵 잠수함 함장. 자, 이번에 보여준 오하이오급이 얼마냐? 오하이오급 핵 추진 잠수함 안에는 24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들어 있습니다. 24개, 물론 이제 전략 핵무기 협정으로 4개 관은 폐쇄했지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4개 발사관에 미사일이 24발 들어있고 네. 거기 트라이덴트 2에는 이 안에 최대 12발의 다탄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에 12발의 탄두가 자탄두 들어있는 거예요. 요 12발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발력의 33배입니다. 그러면 이 33배가 한 발에 12발 들어있고 이게 24발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오하이오급 한 척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그걸로 뭐 테헤란 공격한다고요? 그 유치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왜 보여줍니까? 물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걸. 원래는 그게 극비잖아요. 극비고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본토에 들어간 순간 안 나와요. 그 통실할 때만 살짝 올라옵니다. 왜?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섭잖아요. 그거를 소련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핵무기도 없는 이란한테 그걸 왜 보여줍니까? 코미디죠. 이란한테 핵무기 쓰겠다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원시 시대 수준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란은. 이란이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묻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돼서 공격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우라늄 90%까지 농축하겠다. 네. 그거 보려면 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교착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게 이제 파키스탄에 약간 불똥이 띄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란 쪽에서도 약간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고 미국도 좀 그닥 그렇게 기뻐하는 눈치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를 좀 만나고 있어요. 노르웨이요? 예, 노르웨이가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중재자로. 노르웨이가 보통 이런 중재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능하지 않을까.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한다고 하면 일단 귀가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쟤네 노벨상 줄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주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노르웨이의 노벨상이니까. 네. 예, 그렇게 가지고 또 귀가 쫑긋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노르웨이가 지금 그 아락치를 만났습니다. 아락치 장관을 만나고 이 얘기가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란 쪽에서 간 다음에 아마 또 이제 미국 쪽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갑자기 노르웨이가 협상의 중재자로 떠오르는 게 이유가 있을까? 어떤 그러니까 연관성이 파키스탄에 대한 있나요?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처음부터 파키스탄에 뭐가 불만이었냐면 얘네들은 협상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꾸만 미국 안을 우리한테 또 떠미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문인으로 장군이 이란에 있었을 때 오랫동안 있었지만 결국에 하지 못한 건데 이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협상을 하려면 중재자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만 믿는 것 같고 미국은 우리가 안 한 얘기나 안 한 거를 해서 이게 자꾸만 엇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시선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르웨이는 좀 중립을 파키스탄보다 지킬 수 있을까요, 박사님? 지금 파키스탄, 중국, 노르웨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미국이 조금만 욕심을 덜어놓으면 돼요. 이란도 0% 그다음에 어차피 핵무장 할 거 아니면 지금 나오는 게 텐텐이잖아요. 네. 0%로 10년, 그다음에 5% 미만으로 10년.
이 정도로 다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재국이 누구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지금 양측의 허들만 내리면 된다. 그러니까 허들을 내리게 하는데 중재국이 중재국이 어떻게 역할을- 내립니까? 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절대 안 만나니까. 그 간접 만나니까 협상을 문제지. 한다고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둘이 만나야 돼요. 네. 둘이 만나서 협의하면 되는 거고 지금 포괄적 일괄 타결이 안 되니 그럼 초기 합의만 하고 나머지 합의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남녀가 정략 결혼으로 일단 정략 결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초기 합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뒤에 혼수 문제가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목록을 또 그렇죠.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로 합의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싸움 하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세부적인 합의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초기 합의에 여기서 어차피 정략 결혼은 뭐냐? 주고받는 거잖아요. 뒤에 세부 합의에서 더 중요한 거지. 결혼하기로 한 거는 아무 저기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기운을 빼고 있는 거예요. 한 장짜리 합의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란도 무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능한 것 같다. 이란 초기 합의하고 실무 합의 들어가서 JCPOA처럼 포괄적인 합의 행동 계획을 만들면 합의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이란의 비핵화거든요. 해낼 수 있다니까요. 이란은요 명분 찾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얻어 맞았으니까. 그리고 전쟁 이후에 지금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해결 나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둘이 직접 만나서 둘이 뭐 중재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략 결혼인데 중매자가 누군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자꾸 직접 안 만나려고 하니까 네. 상황이 안 그렇죠. 만나려고 그게 지금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미국도 급한 게 마크 루비오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목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근데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전쟁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전쟁 이전의 상태는 아니고 이제 네. 전쟁 끝나면 새로운 국면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란도 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의외로 마크 루비오 장관이 말하는 게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네. 준비 없이 해서 너무 쉽게 보고 했다가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전의 강국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다 보여줘 버렸어요. 보여줬다. 이게 사실은 미국과 안보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너무나 안 좋은 일입니다. 네. 네, 너무나 안 좋은. 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미국은 돌아가지만 이란의 라흐바르라고 하는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부 전체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도부가 전체 외국이 와서 지도부 이런 뭐 말하는 것도 참 끔찍합니다만 다 제거한 다음에 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길어지는 전쟁 그리고 또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반드시 미국이 공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란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건지. 이란은 뭐 최악의 경우 미국이 공격하면 맞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오듯이 이란의 지금 뭐 미사일 한 70%는 그대로 살아 있고 숨어 있었던 미사일들 지금 다 작동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해도 반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견디는 것도 2달 이상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르그섬 3일이면은 저장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베센트가 1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은 2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르그섬이 최소한 2주는 견딜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장고가 차면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유조선들이 한 18대 정도가 있는데 그걸 채우면 30일에서 45일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최소한 한 2달은 석유 때문에 석유가 뭐 넘치는 거 걱정 안 하고 견딜 수 있다는 얘기고, 2달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면 그동안 세계 경제는 아주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네.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지금 전쟁이 시작해 지난주까지 유가가 오른 게요 57%가 올랐는데 네. 57% 인상분이 소비자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느 나라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리면 너무 심각하니까 네. 국가에서 눌러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국가에서 안 눌렀다. 이재명 정부가 안 눌렀다 그러면 우리 지금 휘발유 가격이 1리터 2,500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2,000원이잖아요. 2,000원 조금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2,500원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전 세계 비축량은 좀 떨어진다고 그러고 한 3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바닥에 보일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될 거다. 네. 3주를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미국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겁니다.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차피 우리는 많이 맞았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 네. 이란은 견디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좋은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어쨌든 이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요. 버티는데 이란은 좋은- 전쟁 시작할 때 딱 네. 두 가지예요. 네. 제일 처음에 이게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게 미국이 공격을 했었을 때 미국 국민들이 27%가 찬성했거든요. 근데 27%도 뭐라고 그랬냐면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죽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란의 작전입니다. 최대한 미국에 피해를 많이 주고 최대한 유가를 끌어올린다. 그럼 전쟁이 끝난다. 네. 그럼 그런 거죠. 미군 분명히 사상자가 꽤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쉬쉬쉬 하고 있겠죠. 곧 나오겠죠. 유가는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먼저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손가락질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네. 그런데 박사님,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가 오펙 탈퇴를 했잖아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게 약간 얕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얕은 기름값이 생각이 아니에요.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또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네. 불확실성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제 무극화 시대, 극이 없는 극단적인 혼돈의 시대. 제 책 제목이 무극화 시대. 네. 선전 아닙니다. 네, 네. 무극화 시대. 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네. 러시아도 전쟁을 막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과거 냉전 체제를 유지하던 석유 가격을 통제하던 오펙이 지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기존의 질서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트럼프발 혼돈 때문이에요. 네.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펙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석유는 넘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란은 독재 국가고 뭐 두바이는 자유고 아닙니다. 이란은 그래도 공화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요. 근데 걸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걸프 6개 국가, 요르단까지 모두 왕정입니다. 절대 왕정. 그게 일반 왕정, 영국 찰스 왕이 아니고 그냥 조선시대 왕정입니다. 네. 집회, 결사, 정당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일하는 시위라도 하는데 여긴 시위도 안 돼요. 근데 이 국가들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느냐? 일단 미군 기지를 불러들여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만만 미군 기지 이용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군 기지가 있어요. 대형 기지들이. 그리고 오일머니로 풀어서 정권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발 이스라엘발 전쟁으로 오히려 미군 기지가 더 위협이 돼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 원을 체결을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페크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미국 쪽으로 붙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도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단순히 뭐 오펙 석유 가격 이게 아니고 중동의 질서도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발. 그러니까 중동도 이제 혼란한 시대로 각자 도생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미국 때문에 얻어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가 비밀리에 이란을 공격했다. 복수한다고. 네. 앞에 비밀리에가 왜 붙습니까?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나라들의 미래는 없거든요. 이제 베이루트 가자지구가 돼버리거든요. 두바이 누가 가겠어요? 네옴시티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트럼프발 중동 전쟁에 중동의 불확실성. 이게 전쟁이 끝나도 옛날 질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동도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UAE가 석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도 다만 이제 오페크가 와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페크도 나름의 대비를 하니까 낮은 유가로 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정상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유가가 올 연말까지는 네. 큰 변동 없다고 보고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중동 국가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겠죠. 네. 기존의 전략, 네. 미군 기지, 그다음에 돈으로 미래를 이 그림이 깨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란과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미군은 지켰어요. 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는 지켰어요. 네. 근데 이 나라들 지켜주지는 않았거든요. 이 딜레마를 던져주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네. 나라들도 이제 각자 도생의 세계에 새로운 전략을 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것. 그리고 유가 역시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금 해결되지는 끝난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호가 피격되면서 사실 한국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가 혹시나 뭐 군사적으로 이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만 당한 게 아니고요. 프랑스, 중국도 당했어요. 프랑스 샤를르 드골 항모 전단이 인근으로 파병이 됐고 중국은 지부티, 홍해 입구에 지부티라는 나라 해군 기지까지 있어요. 네. 그래도 이 나라들도 외교적 해법만 내놓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투입은 지금 이 위험한 수역에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적극 개입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군사적인 수단은 현 단계는 아니다. 일단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나토도 우리도 모든 미국의 동맹들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헤그시스 미국 국방장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국제적 협력을 한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호르무즈의 평화, 이 페르시아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네. 이게 답입니다. 일단 외교적 해법을 찾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단독이 아니고 국제사회 협력 하에 이게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밖에 없다. 네. 현재 뭐 국민 감정으로는 우리 함정 보내서 26척 빼내오는 중국도 프랑스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못하고 있어요. 그 작업은.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국민적 감정과 실질적인 해법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걸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죠. 네. 교수님 그럼요. 얘기도 듣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 오는 전쟁,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 한미 동맹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토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군사 원조를 얘기했었을 때 그 나토의 설립 취지하고 벗어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가 아니라 그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동맹을 얘기하면서 군사를 우리의 군대를 파병하라고 그러는데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대를 가야지 미국 어디를 도와줘야지 우리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이 국제 질서 하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이 아니라 국제사회, 적어도 유엔이라는 깃발 하에 논의하고 거기선 참여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의 특징이 조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침략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지 못한다면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배가 공격을 당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군대로 가서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건 외교적으로 일단 풀어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하에 우리가 낭만적인 생각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으로 다가서자. 네, 그렇게 이제 두 분의 고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상황이 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조속하게 좀 진전이 돼서 이게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